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훈민정음은 1443년에 세종대왕이 창제한 우리나라 글자를 이루는 말로 총 28글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추가로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주정신, 애민정신, 창조정신, 실용정신이 있습니다. 자주정신은 우리말이 중국말과 서로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한 거고요. 애민정신은 백성을 사랑해서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이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점을 안타까워한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주정신과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새롭게 문자를 만드는 창조정신을 발휘했고요. 모든 사람이 쉽게 익혀서 날마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용정신도 드러나 있습니다. 훈민정음의 28자는 자음 17자, 모음 11자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지금은 쓰지 않는 자음과 모음이 있죠. 어딨냐면 여기 여린이읒, 그리고 반치음, 그리고 아래아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도 있네요. 지금 옛니응 등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훈민정음이 창제될 시에는 이런 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조금 자세히 볼 텐데요. 자, 초성자의 원리입니다. 초성자는 이제 우리가 초성, 중성, 종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초성에는 자음이 올 수 있죠. 그래서 자음의 창제 원리를 보고 있습니다. 자음의 창제 원리에는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가 만들어지는 이제 상형의 원리와 과획의 원리가 있는데요. 자, 상형의 원리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이제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기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 설명을 보시면 지금 어금니 소리, 혀소리, 입술 소리, 입소리, 목구멍 소리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을 한자음으로 하면 설, 순, 치, 후가 되겠죠. 근데 이러한 소리들은 지금 모양을 본떠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혀의 모양을 본뜨면 기역, 니은 이게 발음을 할 때 혀의 모양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입술 소리는 입의 모양을 본뜬 거고요. 그 다음에 입소리는 지금 이의 모양을 본떴습니다. 그리고 목구멍은 여기 목구멍의 모양을 본뜬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자 5개가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획의 원리에 의해서 가획자가 만들어지는데요. 기본자 5개에 획을 더해서 나머지 글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기본자 기역에 획을 하나 더하면 키역이 되죠. 그 다음에 니은에다가 획을 더하면 디귿, 한 번 더 더하면 티귿, 미음에다가 획을 더하면 비읍, 한 번 더 더하면 피읍, 시옷에다가 획을 더하면 지읒, 한 번 더 더하면 치읒, 그 다음에 이응에다가 획을 더하면 여린이읒, 그리고 한 번 더 더하면 히읗이 됩니다. 이체자는 기본자의 모양을 달리한 건데요. 자, 지금 이체자는 옛니응, 그 다음에 리을이라고 하는데 지금 반설음이에요. 이때 이름은 반설음. 그래서 우리는 이게 리을이라고도 하지만 반설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반치음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를 보시면 병서와 연서라는 쓰기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병서는 2개 이상의 자음을 가로로 나란히 쓰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때 어떤 글자를 나란히 쓰느냐에 따라서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면 각자병소, 그리고 서로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쓰면 합용병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끄뜨, 뿌스, 쯔 이런 거는 이제 각자병서에 해당할 거고 스그, 브드 이런 것들 지금 이런 것들은 합용병서에 해당하겠죠.
이런 게 이제 병서고요. 연서는 2개 이상의 자음을 세로로 나란히 쓰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쓰지 않는데 이렇게 순경은 미음, 순경은 비읍, 순경은 피읍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어서 모음의 창제 원리 들어가 볼 텐데요. 중성자의 창제 원리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중성자는 이제 중성에는 모음밖에 오지 못하니까요. 자, 첫 번째 상형의 원리에 따라서 기본자를 만드는데 어떤 것을 본뜨냐면 하늘, 사랑, 땅, 사람의 모양을 본뜹니다. 그래서 하늘은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부다 라고 해서 아래야 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땅은 아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람은 서 있으니까 이 해서 기본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합성의 원리에 의해서 기본절을 서로 합해서 나머지 글자를 만드는데요. 이랑 아가 만나면 이랑 아래아가 만나면 아, 그쵸? 이렇게 붙이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붙이면은 이제 아가 되는 거니까 요런 방식으로 쭉쭉쭉쭉 붙이면 아, 우, 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촛줄자에다가 다시 한번 기본절을 합하면 야, 여, 요, 여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모음이 이거밖에 없는 게 아니죠. 합용도 하는데요. 합용의 원리도 있는데요. 참고 부분을 보시면 기본자, 초출자, 제출자를 합해서 새로운 모음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와, 워, 의, 외, 에, 위 등이 있어요. 와는 당연히 오랑 아랑 합친 거고 워는 우랑 어랑 합친 것처럼 다들 지금 모음이 합해져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성자의 창제 원리는 종성에도 이제 자음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종성의 글자는 별도 만들지 않고 초성에서 쓰는 글자, 즉 자음을 다시 사용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종성부용 초성이라고 합니다. 그냥 용어니까 알아두세요. 가끔 이제 용어가 나올 때, 이것은 종성이 있는 것을 이제 초성이 있는 걸로 갖다 쓰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한글,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전 세계가 칭송하죠. 왜냐하면 한글에는 우수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독창성과 과학성이 있습니다. 다른 문자를 모방하지 않고 발음의 원리를 글자 모양에 반영했죠. 우리 아까 그래서 상형의 원리, 자음의 상형의 원리는 입모양이라든지 혀의 모양 이런 것들을 본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글자 모양에 반영해서 새롭게 만든 문자이기 때문에 독창적이고요. 그리고 과학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소리가 비슷한 문자끼리는 모양도 서로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특징도 있죠. 게다가 효율성과 경제성도 있습니다. 아주 적은 수의 글자로 많은 소리를 표기할 수 있죠. 심지어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아주 생소한 그런 단어를 만들어도 억지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도 우리가 발음을 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지금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소리를 자음 모음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거죠. 글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고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실용적이기도 합니다.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를 해서 의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정보 전달 면에서도 실용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모아쓰기라는 거는 음절 단위로 자음과 모음을 묶어서 쓰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이처럼 이런 식으로 쓰면 이게 한눈에 와닿지가 않아서 이게 책이구나 뒤늦게 조금 늦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모아 쓰게 되면은 우리가
이 자음 모음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바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우수한 한글 그리고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알아봤고요. 특히나 이제 초성의 창제 원리 그리고 중성자의 창제 원리는 각각의 원리가 있고 그리고 그 원리에 따라서 나오는 자음 모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해서 암기하셔야겠습니다.